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구나. 거의 이제 진도 쭉쭉 나가면 되겠네요. 우리 11번. 쌤이 여기 순열까지 다 끝내고 나서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트라이앵글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 한번 구해볼까요? 자, 1번 T가 맨 처음에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거 L이지? 그래,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가운데 6개잖아, 그치? 이 6개 T랑 L 지우면 R, I, A, N, G, E 이렇게 있네? 뭐? 다 서로 다른 녀석이죠? 다 다른 녀석이니까 그냥 6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겠네요. 얘들아, 만약에 같은 문자가 하나 낑겨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E가 아니라 G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6자리 중에 G가 들어갈 2자리를 먼저 뽑아. 그래서 2개를 선택해. 걷다가 G를 갖다 넣어. 그럼 남은 4자리가 있지. 문자도 4개 남았지. 4팩토리얼 돌리면 돼요. 그래서 6C 2 곱하기 4팩이에요. 아쉽게도 5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방금 그 아이디어로 풀고 싶잖아.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뭔가 묶은 느낌이지, 살짝. 그쵸? 나중에는 이거를 공식으로도 배우거든? 근데 그건 이제 고3, 고2 지식. 근데 내가 방금 얘기한 게 얘들아, 나와. 개념 원리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같은 게 있을 때는 내가 자리를 먼저 뽑아준 다음에 걷다가 서로 같은 거 집어넣고 나머지 자리에다가 서로 다른 걸 배워야 한다는 아이디어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고2 때 공식으로 배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쌤이랑 이제 센을 이제 회독을 할 거 아니야. 그쵸? 회독을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나서 2차적으로 회독을 할 때 내가 고2에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가르쳐 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알고 모르고 차이가 좀 커. 내신 대비할 때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까지는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근데 물론 일단 지금은 6팩. 그 다음에 T랑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T 땡땡 A 이거를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 잘 기억해. 일부러 이렇게 묶음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4개 문자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봐봐. T랑 A를 제외하고 문자는 6개죠. 6개 중에 내가 2개 선택해. 그래서 요 묶음에다가 집어넣어. 여기까지 납득돼요? 그럼 6C2를 써줘.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 얘는 한 덩어리고요. 얘는 지금 그냥 서로 다른 문자 4개야. 그래서 서로 다른 문자 5개로 취급하고 5팩을 돌립니다. 여기까지 납득돼?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야. 아까 여기에 넣어준 애들 자리 바꿀 수도 있죠. 그치? 왜냐면 내가 저 6C2는 뭐야? 그냥 6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그냥 저 뭉텅이 안에다가만 넣은 거거든? 배열을 아직 안 했어. 그래서 곱하기 2팩까지 해줘야 돼. 요거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 2팩이 곱해진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T랑 A도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6C2 곱하기 5팩에 2팩 2팩이에요. 계산하기가 좀 빡세네. 왜냐면 6C2는 얘들아 15 정도 되거든? 여기 120이야. 15랑 120 곱하면 곱하고 2 곱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T랑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얘들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 잘 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 세라는 거 아니야?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끝 라인은 두 개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인 거 보여요? 여기 가운데 6개 있는 거야. 띡띡띡띡띡띡 이렇게.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내가 자음이랑 모음으로만 전체 배열을 생각한다고 하면 뭐까지 이렇게 적었을 때 어때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거든,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요 위에 3개를 구하라는 거야. 각각 구해서 더하라고 하는 거야. 그거보다는 전체에서 뭐뭐 빼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요거 이해되니? 왜냐면 우리가 전체를 구하는 거는 그냥 8팩토리얼로 구하면 되잖아.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그냥 8팩토리얼로 돌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음을 양 끝에 고정시킨 경우의 수만 구하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저 트라이앵글에서 얘들아 자모를 좀 분리시켜 줄래요? 자음, 모음, 자음. L은 자음 취급이죠?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자음 5개, 모음 3개잖아. 근데 내가 양 끝에 모모가 와야 되니까 3C 2 곱하기 2팩을 해주는 거야. 그치? 모음 3개 중에 2개 선택하고 이 두 녀석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남은 문자 6개잖아. 곱하기 6팩이 모모의 경우의 수지. 요거 납득돼? 이거를 뭐에서 빼준다고? 8팩에서 빼준다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숫자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풀이가 똑같네. 여기가 8팩에서 이 6이 샘플이에서는 3C 2 곱하기 2팩이었어. 그 다음에 뒤쪽에는 6팩. 720이 6팩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귀찮더라도 계산 다 해주셔야 돼. 근데 얘들아,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모양이 잘 안 나오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잘 들어봐. 이것도 꿀팁이야. 이거 앞에 계산하면 아까 6이었던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저 8팩을 몇 곱하기 6팩으로 쪼개야 돼요. 그럼 얘들아, 6팩이 1, 2, 3, 4, 5, 6이잖아. 8팩은 1, 2, 3, 4, 5, 6, 7, 8이죠. 그러니까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팩토리얼로 쪼갤 수 있어. 보여? 왜냐면 8팩의 역할이 뭐야? 1부터 8까지 다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요거 납득돼요? 왜 6팩이 1, 2, 3, 4, 5, 6이니까. 여기에서 빼는 거야. 뭘? 6 곱하기 6팩을. 그래서 6팩을 문자 취급을 해. 뭐야? 그러니까 56에서 6 빼면 50 곱하기 6팩이지. 이렇게 나타내게끔 주로 나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괜찮니 이거? 그래서 객관식 선지가 이래. 48 곱하기 6팩, 49 곱하기 6팩, 50 곱하기 6팩, 51 곱하기 6팩, 52 곱하기 6팩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들아, 너네가 이런 거를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또다시 팩토리얼로 바꾸려고 하면 어때? 죽을걸? 진짜 쉽지 않을걸, 그 행동은? 왜냐면 얘들아, 이거 답을 너네가 막 열심히 전개해서 구했어. 그거 36,000 이렇게 딱 나왔지. 이거를 너네가 그래, 이거는 뭐 빠르게 보일 수 있어. 너네가 이거를 6팩이 720이란 거를 알면 이 360이랑 뭔가 관련이 있겠지. 곱하기 2하고 나누기 2 해줄까? 살짝 그런 느낌을 갖고 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애당초에 이렇게 계산하지 마. 알겠지? 얘는 50 곱하기 6팩이 맞아. 왜냐면 50 곱하기 720은 36,000에 나오니까. 근데 저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쌤처럼 나타내는 것을 훈련을 더 많이 해두는 게 문제 풀 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 얘들아 우리 548번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풀어주세요. 아래 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아래 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많아요. 오 잘했어요. 오케이. 오 맞아요. 잘했어요. 너무 많아요. 아래 거 위에 거 맞았어요. A, B 사이에 어떤 세 문자가 올지 고민해보고. 그죠? 오케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그 녀석들끼리 배열하기 전에 일단 그러면 두뭉텅이가 보이지? 두뭉텅이 그치? A 땡땡땡 B랑 나머지 한 문자. 오케이. 다 푼 사람들은 아래 거 풀고 있어도 돼요. 얘들아 이런 문제가 그냥 정말 이거 학생별로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거든. 정말 이거는 그냥 그냥 안 틀리기만 하면 돼. 풀이 과정은 많을 수밖에 없어. 근데 쌤은 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냐면 배열을 최대한 나중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퍼뮤테이션을 잘 안 쓰고 컨비네이션을 써가지고 먼저 상황을 다 만들어 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조금 본인이랑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그냥 내 스타일은 아닌데 이해는 되네. 이렇게는 돼야 돼. 왜냐면 사람마다 순서가 달라. 누구는 그냥 그때그때 뽑고 배열해놓고가 편한 사람도 있고 나처럼 다 뽑아놓고 나중에 배열을 한 번에 고려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왜 편해졌냐면 배열하는 경우를 나중에 고려하는 게 제일 그 오류를 범하는 확률이 낮더라고요. 되게 나도 실수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거든.
특히 이쪽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나는 먼저 뽑아 놓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 세 놈이 들어가야 되니까 남은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놔. 그 다음에 큰 틀부터 먼저 정리를 해. 그러면 이 한 덩어리랑 나머지 한 문자가 뭔가 있겠지. 그 녀석이 배열되는 가지수는 2팩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저 덩어리의 배열을 생각해. 안에서 3명끼리 자리 바꾸고 A랑 B가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그래서 3팩, 2팩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순열을 좋아하는 사람은 4C3을 한 다음에 바로 3팩을 돌려놓거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A랑 B의 자리 바꾸는 거를 까먹는 애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여기에서 미리 순열을 해놨다는 생각에 여기 배열을 많이 까먹어요. 나도 그랬어요. 쌤도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 원칙을 잡았냐면 일단 구성을 다 해놓고 지금처럼 큰 덩어리랑 나머지 배열 먼저 하고 그 안에서 세세한 배열까지 그 뒤에 따지는 거를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학생마다 원칙 뭐 너무 다르지. 뭐 4P3 써도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해.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요 A랑 B 위치 바꾸는 거를 놓치기 시작하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이야 문제가 간단하고 쉬우니까 그냥 고려를 잘 하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4점짜리 문제를 풀다 보면 막 상황들이 복잡하고 막 제한 조건도 많이 걸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배열하는 거를 까먹어. 음. 쌤도 처음에는 안 헷갈렸죠. 근데 나중에 그냥 나도 모르게 곱하기 2 이런 거 안 해가지고 맨날 막 틀리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실수를 잡지? 막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 그래서 뭐 풀이 과정이 달라도 원리는 다 똑같은 거니까 잘 공부를 하고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쭉쭉 가 볼게요. 자, 얘들아, 자연수의 개수. 이것도 중딩 때 그냥 겁나게 셌을 거야. 그치? 막 0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막 열심히 나눠가면서 막 경우의 수 구해보려고 애썼을 텐데, 자, 일단 네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세달래요. 띵띵띵띵 이렇게 해놓고 맨날 하는 행동 뭐야? 여기 0 빼고 다 들어가야 되니까 5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 뽑았으니까 뒤쪽에 5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고배 법칙이 최고야. 뭐 이런 거를 뭐 공식을 이용해서 풀라 그래. 그쵸? 그러면 서로 다른 네 자리 숫자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에는 0 들어가면 안 되니까 5 쓰고 그 다음에 뒤쪽에 하나 빼고 0 들어가도 되니까 5 쓰고 그 다음에 4, 3 요래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다 고려하면 6 곱하기 5니까 60 곱하기 5니까 300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다. 괜찮니 이거? 근데 이거를 퍼뮤테이션으로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5 곱하기 5P3 막 이렇게 처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게 느껴져야 돼. 왜냐면 얘들아 퍼뮤테이션 공식이 그냥 곱의 법칙이에요. 하나씩 줄여가면서 유도했던 거잖아. 우리가 딱 지금 저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는 굳이 이거를 막 이렇게 한번 적은 다음에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거 좀 난 좀 소신 발언 하나 하면 좀 호들갑이야. 이거 5P3 이거 갖다 적는 거. 이거 하나도 안 멋있는 거야 이거. 근데 편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도식화 시키는 게 좋아 라고 하면 할 텐데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곱의 법칙으로 깔쌈하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0이야. 0, 2, 4가 끝에 올 때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봐봐. 그 세 가지의 경우가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아니면 뭐 부분만 같고 부분만 다를까요? 끝에 0이 올 때, 끝에 2가 올 때, 끝에 4가 올 때 경우의 수가 각각 다 어떨 것 같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머리를 굴려봐.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어떤 근거로? 0 때문에 맨 앞에 들어가도 되는 경우가 없어질 수도 있지. 0이 끝자리에 딱 와버리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경우의 수가 다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랑 4는 같을 것 같지? 그치? 그게 느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얘기가 내가 위에서 이거 푼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갈 때가 2일 때, 이쪽으로 갈 때가 4일 때 마치 이런 느낌이야. 끝자리가. 결국엔 똑같잖아.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그 느낌이 받아들여지면 좋아. 그래. 0이라는 제한 조건이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면 너무 좋으니까 끝자리가 0이 올 때랑 끝자리가 2 또는 4가 올 때니까 일단 이 C를 먼저 한번 써. 4랑 2 중에 하나 선택한 거야. 끝에 올 녀석.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여기 끝에가 4일 때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기 2 했다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방금처럼 어때? 끝에 2 또는 4가 들어가면 좋으니까 이 C를 그냥 때려도 되고, 어차피 의미적이나 답이나 다 똑같아. 자, 그 다음에 0이 올 때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럼 이제 남은 숫자 5개잖아. 여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맨 앞에 5, 그 뒤에 4, 3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녀석 앞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3가지요. 4가지예요. 0이랑 2를 빼니까 4가지지. 4. 그 다음에 앞에 하나 왔고 여기 하나 있고 0 와도 되니까 4, 4,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번에는. 괜찮니 이거? 그래서 4, 4, 3 적고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뭐야? 8, 16, 3, 48 이렇게 되니까 이거 2개 더하게 되면 잠깐 곱하기 잘못해서 48 곱하기 2죠? 미안합니다. 96 해가지고 정답 156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지. 이게 2번의 정답이에요. 괜찮아? 그래서 이제 끝에 0이 올 때랑 2가 올 때는 본능적으로 싸움을 느끼고 케이스를 분류해서 나중에 더해줘야 된다.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망해버리는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4의 배수의 개수. 이게 제일 짜증날 거거든 아마. 여러분들 4의 배수 판정법 뭔지 아세요? 뒤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여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가 개 많아. 열심히 나눠야 돼. 근데 이때도 우리가 방금 2번을 풀고 왔을 때 느꼈겠지만 0이 뒤에 나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맨 앞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졌지. 그러다 보니까 0이 포함된 끝에 뒤에가 4의 배수가 나오는지 아니면 0이 없는 4의 배수가 나오는지를 잘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면 좀 힘들잖아.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낮은 숫자부터 4의 배수를 쫙 다 정렬을 해보는 게 좀 편할 거야. 그럼 볼래? 4, 8. 근데 8은 없잖아. 이렇게 X 치하고. 그치? 12, 16까지 괜찮지? 0부터 6까지니 맞나? 0부터 얘도 안 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20. 그 다음에 24, 28 땡, 32 오케이, 36 땡, 40 오케이. 그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5까진 가야 될 것 같아. 44는 중복이기 때문에 안 되고 48 안 되고 52 오케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탈 7개가 나왔는데 0이 들어가 있는 녀석은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나머지 4가지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0이 들어간 대표 주자 0, 4 선택하고 다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그 다음에 1, 2로 쫙 구하고 곱하기 4 해주게 되면 경우의 수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잘 봐. 1번 땡땡 04 이렇게 왔어. 그러면 남은 숫자 4개야. 그치? 그리고 4개 중에 0 없으니까 이때는 그냥 4 곱하기 3인 거 이해돼요?
근데 이 녀석이 세 세트가 있는 거야. 왜냐면 20이 오든 40이 오든 어차피 경우의 수가 다 똑같겠지? 이렇게 느껴지면 참 좋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땡땡 1, 2 이런 식으로 왔어. 그럼 이때는 0이 살아있기 때문에 맨 앞에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3 정도 되지 않을까? 그쵸? 이해돼? 그런 다음에 곱하기 4, 세모의 개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왜냐면 다 똑같은 게 느껴져. 느껴져야 돼.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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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그 다음에 저기 파란색은 네모, 네모, 네모예요. 그래서 이거를 싹 다 구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36, 여기도 36이네. 그래서 더하면 72가지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좋아. 자, 우리 마지막 사전 배열. 얘도 그냥 곱의 법칙 주구장창 쓰면서 푸는 거야. 가급적 순혈기호 못 쓰고 싶으면 쓰는데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 녀석이 몇 번째 오고 싶냐 물어보고 있어, 그치? 근데 내가 지금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이 배열이 몇 번째냐 묻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배열이 뭘까? 5개 문자를 예쁘게 적으면 A, B, C, D, E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겁나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A가 끝에 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느껴지면 좋거든? 이게 어때요? 제일 끝이야, 끝. 이게 다 뒤집힌 게 끝이잖아, 그치? 이거 보여? 이해돼? 돼요? 안 돼? 이게 사전에서 제일 끝에 와. 맨 앞이 A일 때. 왜 그러냐면 봐봐. A, B가 이렇게 올 때 C, D, E로 뒤에서 막 이렇게 돌겠지. 그 다음에 A, C를 뒀어. 그럼 이제 B, D, E가 막 이렇게 돌겠지.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A, E가 왔어. 그 다음에 B, C, D가 막 돌겠지. 근데 이쪽에 오는 게 클수록 좀 뒷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들아, 너네가 진짜 이런 문제 풀기 더 힘든 게 뭔 줄 알아? 너네 영어 사전 잘 안 보잖아, 요즘. 그치? 볼 일이 없지. 뭐 인터넷 단어 검색하면 나오는데. 쌤 때 얘들아, 스마트폰이 없었잖아. 근데 단어가 궁금해. 전자 단어장을 썼어요. 그거 나 집에 아직도 있어. 그 전자 단어장이 있거든. 한 20몇만 원 주고 샀었어. 샤프사에서 나온 거. 샤프 들어봤어요? 그래, 못 들어봤겠지. 그러니까 나 때는 그 인터넷 버튼 누르면 그 등짝 맞았어요. 너무 인터넷 요금 비싸가지고 핸드폰에서는 뭐 검색 이런 거 꿈도 못 꿨고, 애당초에 그 스마트폰이 없었고, 중2 때는 중2 때부터 막 나왔어, 카카오톡이. 근데 안 쓰는 애들이 훨씬 많았어. 한 30%만 썼어. 다 문자 세대였어. 그러다가 고딩 때 가가지고 나도 스마트폰을 샀거든. 그때 단어를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죠. 진짜야. 근데 쌤은 어떤 세대냐면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사전을 들고 공부를 하던 세대예요. 한영사전. 막 겉에 막 코팅되어 있고 막 미니 북처럼 생겼는데 개 두꺼워. 그 성경책 한 2개 합쳐놓은 두께거든요. 이걸로 막 찾아보고 막 맨 앞자가 A야. 그 A 살펴보고 막 이러면서 단어를 찾던 세상이에요. 구라 같지만 진짜입니다. 10년 사이가 이렇게 오요. 10년보다 더 나긴 하지만 우리 나이 차이가. 근데 사전을 안 봐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즘 저 사전식 배열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왜냐면 너네가 사전을 안 보니까 문제를 낼 필요가 없는 거지. 얘들아, 너네 그 시침 분침도 볼 줄 모르는 애들도 있다며. 요즘 초딩 때. 진짜예요. 야, 얘들아, 야, 너네랑 지금 초딩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 너네 지금 17살 아니야? 초딩들이랑 너네랑 지금 거의 뭐 8살 이렇게 차이 나잖아.
차이 많이 나는 거야. 어? 걔네가 초6 되면 너네 성인이야. 진짜로. 응. 쌤이 막 술 마시고 놀고 있을 때 너네는 뭐 하고 있었겠어? 초등학교 입학도 전이었어요. 진짜로. 너네 나랑 13살 차이잖아. 나 20살 때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너네 7살이야. 유치원에 있었어요. 그치? 차이 많이 난다니까. 그래서 너넨 사전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어. 차이 많이 나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체감을 확 해요. 그래. 무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A가 이렇게 있을 때 B가 이렇게 있을 때까지 개수를 다 계산을 해. 이렇게. 그 다음에 C 지금 저거 뭐야? C2잖아. 그러다 보니까 CA 땡땡땡 CB 땡땡땡 CD 땡땡땡까지 계산해.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계산해놓고 그 뒤에는 생각을 해보자. 자, 잘 봐. A가 맨 앞에 왔어. 그러면 뒤에 뭐가 와도 상관없잖아. 한 4팩토리얼이에요. 그치? 여기도 4팩토리얼.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3팩, 3팩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느껴지나? 괜찮아. 3개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그 얘들아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48 더하기 18. 60? 응? 64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66이랑. 계산 잘해라. 64라 하면 틀리는 거야. 그 다음 보면 어때요? C2 이렇게 올 때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렇지. A, B, D 꽂아야지. 이게 67번째 수예요. 그쵸? 여기서는 쌤이 봤을 때 노가다 뛰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그치? 그러면 C, E, A, D, B가 68번째. 그 다음에 C, E 이제 B로 넘어가겠지. B, 그치. A, D가 69. C, E, B, D, A가 어때? 근데 이거 아까 문제에 있던 녀석 아니야? 그쵸? 맞지? BDA. 그러니까 이 녀석은 70번째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해. 그래서 이 러프하게 여기까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C2가 시작될 때부터는 좀 정성스럽게 여기서 실수하면 대학 떨어진단 마인드로 열심히 해. 그렇게 세서 간 거예요. 얘들아 쌤 때 노가다 문제 엄청 많았어. 확통. 지금 되게 예뻐진 거야. 진짜 66까지 여기까지 세는 거 잘해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뭐야? 100번째. 자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 있는 거 좀 재활용 좀 할게. C 땡땡땡땡 D 땡땡땡땡 이거 다 24가지 24가지 아니야? 그럼 여기서 벌써 다 나온 게 몇 가지야? 96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시작하는 게 E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E, A, B, C, D 이거 아니야? 이게 97 아니야? 여기선 정성스럽게 해야 돼. 자, 나 여기서 이거 실수하면 떨어진단 마인드로 이렇게. 자, 이제 B가 끝난 거 같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C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해야 돼. 갑자기 여기 필터 가지고 막 B로 가면 이제 망하는 거야. 아니, 많이 했어. 고딩 때 내신 대비할 때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정성스럽게 그렇지. BD 그 다음에 EACDB 100 이렇게 적고 이 녀석이군요.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내가 아까 말했다. 이거 필터서 저거 B로 가는 되게 많아. 이거 끝나고 어때? 오케이. 나당 막 이렇게. 실수하지 마. 그래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 오늘 조합 다 나가볼게요. 쉬세요.